전장에 전차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강력한 주포를 장착하고 무한궤도로 험지를 넘어 무섭게 질주해오는 전차를 공격할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고 2차 대전 중 독일은 대전차 무기인 판저파우스트를, 그리고 미국은 바주카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대전차 무기는 전차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바주카와 전장에서 노획한 독일의 판저파우스트를 보고 자신들도 대전차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소련은 1944년 RPG-1을 개발합니다. RPG-1은 미국이나 독일 대전차 무기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쏘는 미국의 바주카와 발사관 앞에 대형탄을 장착하는 판저파우스트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RPG-1의 관통력은 생각보다 낮았으며 추진장약이 온도 변화에 민감해 실전에서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소련은 1948년 후속 모델인 RPG-2를 개발합니다. 이전보다 커진 탄두는 180mm의 관통력을 보였고 추진제의 양도 늘어나 사거리가 150m에 이르렀습니다. RPG-2는 중국과 북베트남, 북한 등에 대량 배치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실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은 RPG-2의 성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전차 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고 1961년 드디어 RPG-7을 개발해냅니다. RPG-7은 발사관 앞부분에 탄을 장착하기 때문에 발사관의 40mm 지름에만 맞으면 다양한 크기의 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G-7M은 대전차 고폭탄으로 폭발 시 고압의 가스가 뿜어져 나와 전차의 장갑을 뚫는 것으로 500mm의 관통력을 가지며 강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1m의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TBG-7은 열 압력탄으로 고온의 열과 충격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은폐엄폐를 하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화폭탄입니다. 69-1F는 중국에서 개발된 공중폭발탄으로 목표물에 충격하면 약 2m의 높이로 다시 상승해 800여 대의 쇠고수를 발생시킵니다. OG-7은 일반 폭약이 장전된 대인용 탄으로 중형 박격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가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탄의 구조에 있어서 제일 앞부분에 위치한 앞전신관은 탄두가 목표물에 명중할 때 눌리게 되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탄두 안에는 장약과 황동 라이너가 들어있는데 황동 라이너는 폭발 시 화염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엔진은 탄두가 발사관에서 약 11m 이격된 순간부터 점화를 시작하여 50m 정도 비행할 때까지 화염을 분사합니다. 탄이 발사되면 잠시 후 접혀져 있던 4개의 날개가 펼쳐지면서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발사된 탄은 5초 동안 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폭하게 됩니다. 발사관에는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발사관의 간이 조준기를 이용합니다. RPG-7은 발사 시 강력한 후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30m 이내에는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군은 RPG-7을 분대 단위의 배치에 사용했으며 사수는 지휘관의 바로 옆에 위치하여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을 실시하고 주변의 소총수들은 사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RPG-7은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무기로 평가되면서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카피 버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PG-7은 다양한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1973년 중동의 용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을 상대하던 이집트군은 AT-3 대전차 미사일과 RPG-7을 미리 배치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전차 부대에 대량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게릴라 단체인 무자헤딘은 RPG-7으로 원조 개발국인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과 좁은 도로는 매복의 최적의 조건이었으며 전차뿐 아니라 장갑차, 트럭, 헬기에도 무차별 공격을 실시해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체첸 침공 때에도 RPG-7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서의 시가전 당시 체첸군은 처음 한 달 동안 225대의 러시아 기갑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던 체첸군은 조직적으로 RPG-7을 사용했는데 장갑이 약한 전차의 상부와 후미를 노리는가 하면
러시아군 차량 행렬의 선두와 후미 차량을 우선 공격한 후 대열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였습니다. RPG-7의 공격에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내전에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미군은 작전 수행 중 소말리아 군벌의 계획적인 공격으로 블랙호크 2대가 격추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미군도 RPG-7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18명의 미군이 전사했으며 이 모가디슈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RPG-7의 생산량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대략 900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암시장에서는 발사기와 탄두 한 세트에 4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비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무기 알라이 요술봉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AK-47 도요타 픽업 트럭과 함께 3대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닌 중동 지역의 게릴라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기존의 대전차 무기는 너무 고가이고 성능이 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미 특수전 사령부는 가성비가 뛰어난 RPG-7에 주목하게 되고 RPG-7을 모방한 PSRL-1을 개발하게 됩니다. PSRL-1은 레일이 장착되어 있어 조준경과 손잡이 등 각종 액세서리 부착이 가능하고 RPG-7의 탄을 모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RL-1은 미 특수전 사령부가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에 사용해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참호나 콘크리트 건물, 동굴 등 엄폐된 목표물에 사용된 열압력 탄두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PSRL-1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제식 무기로 정식 채택하여 사용 중입니다. RPG-7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자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과 무기 체계를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슬레다머로 이것은 장갑차에 철망을 두르는 것입니다. RPG-7은 탄두가 전기 충격 시신간으로 작동하여 폭발하기 때문에 탄두가 장갑에 충돌하기 전에 철망에 걸리게 하여 불발탄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RPG-7에 대한 또 다른 대응으로 반응 장갑이 있습니다. 반응 장갑은 차체 외부에 폭발성이 있는 장갑을 둘러 탄두가 장갑을 충격하면 1차로 폭발하여 탄두의 위력을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능동 방어 체계가 개발되어 날아오는 탄두를 파편이나 직접 충돌 방식으로 요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PG-7을 피하기 위한 전술도 개발되었는데 시가전에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며 게릴라들이 은신하고 있을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기관포로 집중 사격을 하거나 광학장비가 탑재된 공격 헬기를 운영하여 핀포인트 공격을 가하고 작전 지역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RPG-7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이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RPG-7은 무기 자체로서의 효율성, 운용 측면에서의 경제성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G-7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무기에 대한 두려움 또한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